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채운 1년의 시간.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덕질을 꿈꾸는 미호입니다. 미호는 제 동생인데요. 연뮤덕이라고 하죠. 연극 뮤지컬 덕후로 덕력에 있어서는 저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시고 뮤지컬 렌트 리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뮤지컬 렌트는 90년대 최고의 락 뮤지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올해로는 24주년이 됐고 1996년에 초연을 했습니다. 음악적 특징은 넘버가 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송스루 뮤지컬, 그래서 이제 대사가 거의 없고 음악으로 쭉 이어지는 뮤지컬이라는 거. 참고로 저희 아빠는 송스루 뮤지컬을 보시고 정신 나간 것 같다. 애들이 왜 말을 말을 안 하고 노래를 하냐. 하지만 렌트에는 중간중간 대사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렌트의 줄거리, 세계관, 역사, 이번 공연까지 렌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991년 12월 24일 뉴욕 이스트빌리지.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꾸는 마크는 화려한 뉴욕에 가려진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려 합니다. 룸메이트 로저는 기타리스트로 죽기 전에 마지막 곡을 남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 콜린은 대학 강사로 드래퀸 드러머인 엔젤과 첫눈에 반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스트릿 댄서 미미는 로저가 마음에 들지만 로저는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게 두렵기만 하죠. 마크의 옛 연인 모리는 양성애자로 인권 변호사 조앤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요. 건물주 베니의 퇴거 명령에 저항하는 공연을 기획합니다. 한때 같은 집에서 예술가를 꿈꾸었던 베니는 부동산 재벌 딸과 결혼을 해서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죠. 로저, 미미, 콜린, 엔젤은 에이즈 환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과 소수자, 이민자들의 동네 이스트빌리지에서 친구들은 꿈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계절 52만 5,600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뮤지컬 렌트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진 뮤지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물들 이름이 맞아요. 미미 같은 경우는 라보엠에서도 미미라는 인물이 있고 라보엠의 인물들의 이름에서 살짝씩 바꾼 그런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극중 인물 로저가 기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주하는 멜로디가 있는데 그 멜로디가 이제 어르마? 뮤제타의 왈츠에 있는 멜로디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는 거죠. 뮤제타의 왈츠 같지 않아. 라보엠이 19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했다면 뮤지컬 렌트는 20세기 말에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보엠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다 결핵으로 죽어가는데 뮤지컬 렌트에서는 다 에이즈로 죽어간다는 설정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정복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코로나겠죠. 그렇죠.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상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는 게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시국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의 작곡가이자 작사가이자 연출가인 조나단 라슨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렌트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처럼 산 사람이기 때문에 관찰자 역할을 하는 마크가 조나단 라슨을 투영된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점, 집을 버리고 나와서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빈민가에서 산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조나단 라슨도 극 중에서 마크가 모린한테 차이고 모린이 조앤한테 간 것처럼 조나단 라슨도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반해서 라슨을 찾대요. 라슨이
라보엠이라는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가 저는 상상이 돼요. 왜냐면 이거를 본 순간 진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맞아. 내 얘기로 각색을 해봐야겠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느꼈을 그 희열을 생각하니까 근데 슬프게도 이제 조나단 라슨 본인은 렌트가 이제 처음 공연되기 바로 전날 대동맥류가 파열되어서 이제 사망합니다. 그래서 당시 초연 배우들이 조나단 라슨의 이제 사망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죠. 배우들에게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어요. 되게 다 같이 시리에 빠져서 모여 있었다고 해요.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렌트의 넘버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다고 해요.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런을 그때 한번 돌게 되었다고. 그런 경험을 한 배우들이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렇게 올린 초연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토니상에서 4개 부문에 상을 받게 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조나단 라슨은 분명 렌트를 쓸 때 마크를 약간 자신의 모델이 된 인물로 설정을 하고 썼지만 엔젤 같은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갈등으로 흩어져 가던 친구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돼요. 렌트를 2가지의 키워드로 설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2가지를 꼽고 싶은데 지극히 뉴욕적인 작품 그리고 2번째는 지극히 90년대다운 작품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스트 빌리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트 빌리지라는 동네를 사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예술가들의 거주지를 보면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20세기 초반 시대의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곳이 이제 맨하탄의 소호 지역인데 성공한 예술가가 많이 나오면서 소호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게 돼요. 1970년대 이후 1990년대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바로 이스트 빌리지입니다. 소수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 동네의 아이러니함 혹은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맨하탄을 보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근데 동쪽이 이스트 빌리지고 바로 몇 블록만 더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가 나옵니다. 자본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 바로 옆에는 이스트 빌리지가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번째로 90년대적인 사이버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첨단 산업을 사이버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그 단어조차 낡은 느낌을 낡은 주죠. 느낌. IT 기술을 부르는 명칭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약간 대세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90년대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기가 9.11 이전의 뉴욕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20세기 말까지 미국 사회는 인종 갈등을 줄여가고 뭔가 사회 통합을 이뤄가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9.11 테러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인종 갈등, 더욱 심각한 종교 갈등이 생겼죠. 오히려 이 시기가 인권이나 다양성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섰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렌트라는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자유로웠고 가장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었던 사회를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렌트라는 넘버를 들으면서 집세 안 낼 거야. 이 넘버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저 시대 사람들은 참 당당했구나. 작년 거 안 내고 올해 거 안 내고 내년에도 안 낼 거야. 그래서 이런 노래를 이렇게 주인공들이 당당하게 부를 수 있었던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대의 예술가들에게는 낭만을 잃지 않을 선택권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마크는 자발적으로 빈민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마크가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마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를 마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 알렉시 달링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나에게 영혼을 팔아요. 계속 일자리를 주겠다고 오히려 오퍼가 오는 상황이잖아요. 안락한 생활을 포기는 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렌트는 이제 좀 낡은 극이지 않나? 이런 리뷰가 많은데 인권 감수성이나 이야기하는 메시지? 이런 부분은 사실 낡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에도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 지금과는 많이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도 정말 그 예술가들이 예술을 대한 태도 그리고 세상을 대한 태도가 정말 많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그리고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권리와 지속적인 예술을 하기 위한 건강 관리가 중요한 가치로 지금은 갖고 가는 게 맞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렌트를 다시 보면 베니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은근 베니와 그의 장인어른은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본 공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는 2020년 7월 25일 저녁 공연을 봤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서 새삼 느꼈던 것이 한국에서 라이선스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미국, 그 중에서도 동부의 뉴욕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컨텍스트에 맞게 완벽하게 번역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라이선스 공연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가 원작과 똑같은 감흥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또 반대로는 원작을 뛰어넘는 혹은 원작과는 조금 더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공연이 꾸준히 공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관람평을 하나 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 Seasons of Love라는 곡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렌트의 대표곡이죠. 그리고 렌트를 모르는 사람도 이 노래는 알 맞아, 정도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제 렌트를 공연을 관람하기로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노래만 듣고 굉장히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너무 파격적인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결국 따뜻한 얘기지 않나요? 따뜻한 얘기지만 자극적인 요소가 충격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정확하게 죽이는 섹스, 애널 섹스라는 그 부분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써놓으셨어요. 그 정도 가지고. 저랑 미호님은 연극과 뮤지컬을 많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 그럼요. 장면과 렌트 정도면 순한 맛이에요. 대중 매체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표현 혹은 메시지를 공연이 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대중적이지는 않은 장르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갖지 못하는 그런 매력을 공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렌트가 그 경계에 있는 경계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배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눈에 띄는 신인을 한 명 그렇지. 발견을 해서 이제 미미 역할을 했던 김수아 배우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온 배우란 말이에요. 아웃투나잇 넘버를 하는데 움직임도 어렵고 가창력도 요구되고 또 감정 그 완급 조절도 되게 많이 요구되는 넘버인데 완벽한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요. 약에 살짝 취해서 이제 완전 하이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부르는 그 장면도 있잖아요. 정말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씬이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정말 빛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앙상블인데요. 앙상블들도 하나씩 꼭 다 솔로 파트가 있고 맞아. 특히 저는 Seasons of Love에서 하이라이트 솔로 부분을 앙상블한테 부여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그건 좋았어요. 진짜 저도 놀랐어요. 모르고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 앙상블은 앙상블이라고 써 있어요. 렌트에서는 앙상블 한 명 한 명에게도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름이 실제로 조나단 라슨이 에이즈로 잃었던 자신의 친구들 이름을 붙인 거라고 들었어요.
가장 좋았던 넘버를 하나만 꼽으면 뭐라고 음. 생각하세요? 혹시 대극장 뮤지컬은 1막 마지막 아. 곡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렇죠. 라비보엠이 정말 좋았어. 배역의 개성을 이렇게 실컷 드러내면서 다 같이 너무 신나게 놀잖아요. 술집에서 노는 넘버는. 영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말장난의 말맛을 정말 잘 살린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국어로는 못 살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그래도 꽤 많이 살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언니는 어떤 넘버가 제일 좋았는지? 당연히 시즌즈 오브 러브가 음. 이 극의 그런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정말 훌륭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대표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만 더 꼽자면 산타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나서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뉴욕을 벗어나서 다른 삶을 꿈꿀 때 그 하나를 꼽는 도시가 산타페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산타페라는 도시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도시죠? 그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중산층 가정 사람들이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기도 하는 휴양 도시 혹은 이렇게 안락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락함과 안정을 버리고 예술가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안락한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을 이 넘버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렌트에 대해서 좀 길고 자세하고 좀 잡다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극이랑 뮤지컬 많이 보러 다니지만 공연을 보고 감상을 느낀 거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 그렇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금 맛있죠. 알았어. 그렇습니다. 잘못.